자, 안녕하십니까. 20만원의 주식뉴스 공장 하디슈 주간 하디슈 첫 번째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형주고는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중형주고는 더 압축이 되는 느낌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작년 4, 4분기, 그 다음 올해 1분기 한번 슈팅 부분들 나왔고 연차 파동 부분들 잘 진행되고 있는데 뭔가 그 반전 신호 부분들 돌파라든지 우리가 하락 부분에서 돌파 나올 때 최근에 포스코 32만원대에서 지금 38만원대까지 금요일장에 반등 부분 나왔던 것처럼 첫 번째 32만원대에 돌리는 파동이 시작됐다는 코멘트를 좀 드렸죠. 그와 마찬가지로 뭔가 한 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분석 부분들을 코멘트를 좀 드릴 예정이고, 종합지수 코스닥도 보면 지금 875선, 지난번에 고점 자체가 920선 정도에서 저는 근데 잘 조정받고 있다고 봅니다. SK하이닉스 케이스 같은 경우에 보면 넉 달 동안 조정받았고 한 달 만에 그 정고점을 돌파하는 정고점 소중까지 슈팅 부분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 구간이 필요해야지만, 이 구간이 있어야지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코스피 3000, 코스닥 1000지수의 원동력 부분들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기간상으로 보면 거의 한 4개월, 5개월 정도 이렇게 박스권 부분들이 진행이 좀 됐고, 고점 돌파 부분들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포인트를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서서히 워밍업 부분들이 좀 되고, 코스닥 작년 2017년도 1월부터 2018년도 5월달까지 외국인들의 매수 금액과 그 다음에 기관의 매도, 개인은 워낙 코스닥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하고, 어차피 메이저는 외국인과 기관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2017년도 이후부터 2018년도 5월 정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매수했던 금액이 2조 원 정도 됩니다. 2조 원 정도 되는데, 작년 10월, 11월 달부터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근거림 1.0 버전부터 본격적으로 자금 수급이 스타트가 좀 드렸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보면 2017년 9월 정도 선부터 해서 640포인트 선부터 920포인트대까지 한 걸음의 상승 부분들이 진행이 됐어요. 거기에 이제 한 넉 달 정도 조정을 좀 받고 있다. 그러면 이 정도는 조정 폭부분들은 우리가 별로 그렇게 신경 쓸 자리가 아니에요. 땡큐 하기 때문에 물량을 더 살 수 있는 기회 부분들이고. 자, 그래서 2017년도에 외국인이 2조 원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최근에 특별 방송을 통해 가지고 한 두세 번 정도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코스닥 벤처펀드 이제 2조 원 돌파가 근접이 됐어요. 2조 원 돌파가 근접이 좀 됐고, 2조 원 돌파가 이제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 작년 1년 반 사이 정도, 1년 6개월이 약간 안 되는 시간입니다만, 그 시간 동안 외국인들이 전체 매수했던 금액이 2조 원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이 불과 한 달 정도 사이에 코스닥 벤처펀드 쪽에 자금이 2조 원 정도 자금이 좀 들어왔고, 지금 주 초반에 또 어떤 정책이 나왔냐면, 코스닥 벤처펀드 쪽에 인센티브를 주기 시작했어요. 정책으로 인센티브를 주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지금 보시면 사모형과 공모형이 있는데, 사모형 쪽에 자금이 조금 집중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사모형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자산의 한 15% 정도는 그 벤처기업의 투자, 기본적으로 신주를 채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신주를 채워야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좀 생기냐면, CB라든지 BW 쪽, CB하고 BW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이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작은 코스닥 기업들이 이걸 발행을 하면서 발행 금리를 줘요. 이자를 조금 줍니다. 그 대신 이자를 주는데 다른 상품 대비 나중에 전환권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금리 자체가 좀 낮은 편이긴 합니다만은, 이 코스닥 벤처펀드 열풍 부분들을 있으면서 신주를 거의 50% 정도 비중을 채워야지만 혜택이 주어진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물론 이건 한 1년 정도는 뭐 비중을 채우지 않더라도 유예 기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자산의 15% 정도를 벤처기업 신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금이 지금 거의 2조 원 정도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물론 사모형하고 공모펀드에 좀 틀리긴 합니다만은,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떤 병폐가 나오냐면, 금리가 없는 CB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벤처펀드 쪽에서는 일단 그 신주를 받아야 되죠. 기업 입장에서는 발행금리를 어느 정도 금리를 조금 플러스 알파를 줘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주식을 달라 하다 보니까 금리 없이 이자 없이 그냥 발행해서 자금을 모집하는 그런 케이스 같은 게 돼요. 그리고 벤처펀드 입장에서는 이건 마이너스는 요건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땡큐죠. 왜? 회에서 외부에서 많은 작은 부분들을 수혈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RFHRC라는 종목 회사가 지난 9일날 180억 정도 CB를 발행을 했는데 나중에 전환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주가가 떨어지면 이걸 또 전환권 가격 자체를 또 낮춰요. 그러면 낮춘다는 의미 부분들은 주식수가 늘어나죠. 그리고 또 물량 부담 때문에 또 주가가 출렁거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까지 리픽싱 조항까지 없이 발행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뭡니까? 공모주 우선 배정 부분들을 받기 위해서는 이 2조 원에 가까운 자금들이 뭘 해야 된다? 코스닥 12등, BW든, 그 다음에 신주든, 구주든 자격 요건을 맞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요 작업 부분들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작년 11월 달부터 이런 흐름 부분들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코스닥 벤처펀드 중에 거의 지금 1조 9천억 정도, 3호가 1조 한 4천억 가까이 갖고 와야 되고, 공모가 5천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지금 BW나 전환사채 이런 BW12B 쪽의 금리 자체가 없이 발행되는 케이스가 생기고, 나중에 전환권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 가격이 주가가 하락하는 만큼 주가수를 보상해주는 이 리픽싱 조항도 없는 물량이 부족하다는 느낌일까요? 그만큼 코스닥 기업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금 수출, 뭔가 성장 동력을 위해서 투자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커지고 있다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투자 부분들을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좋은 것이고, 왜 이런 상황들이 생기나요? 공모주로 받기 위해서. 거의 지금 한 달 사이에 2조 원의 자금 자체가 쏠리는, 집중되고 너도 나도 지금 이 자금이 그쪽으로 지금 거의 몰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외국인이 작년 그때 1년 6개월 동안 2조 원 정도 매수했는데 그 금액이 거의 근접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수급의 원동력 자체가 석 달 동안 주가는 횡보를 하고 있지만 상관 쓸 필요 없어요. 왜? 밑에 대기 자금 자체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여기서 불씨 하나만 던져주면 바로 슈팅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거 준비를 항상 지금 씨앗 뿌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자금들의 성격 자체가 뭡니까? 공모주를 받기 위해서 이런 작업 부분들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모용 쪽이 공모용에 비해서 거의 한 2배 반, 3배 가까운 자금 모집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추가 인센티브를 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추가 인센티브를 배정하기 이번 주 초에 결정이 좀 났어요. 결정이 좀 났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될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사항 부분들은 있습니다만은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전에 펀드 순자산안을 규모에 따라서 공모주를 배정한다는 이 현행 규정 자체가, 이 현행 규정 같은 경우는 펀드 조속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상장 주관사가 공모주 물량을 자율적으로 배정하도록 해가지고 사모용 쪽에 자금에서 쏠릴 수밖에 없어요. 왜? 소규모 펀드라든지 사모 쪽에 좀 유리한 조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걸 공모용 쪽에 공모용의 펀드 순자산 규모에 따라서 공모주 물량을 배정한다는 계획 부분이 사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조건 부분들이 있는데 주관사 재량으로 공모용 펀드 있죠. 공모용 펀드 쪽에 최대 공모주 배정이 30% 정도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플러스 10% 배정하도록 재량에 따라서 그리고 공모펀드 쪽에 사모펀드에 비해 증권 신고서 효력 발생 기간을 절반 정도 추려해서 빠른 자산 운영이 가능한 운영제도 부분들을 개선을 합니다. 그리고 공모용 쪽에 또 여러 가지 전환사채라든지 BW 채권만 편입이 가능했는데 여기에 무등급 CB, BW 채권에서도 신용평가 없더라도 공모펀드 편입에 허용을 했어요. 뭡니까? 공모용 쪽에 플러스 10% 공모주를 추가 배정 부분들을 좀 하고, 그 다음에 BW나 CB 쪽에 신용등급에 조금 뭡니까? 워낙 물량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량을 못 채우는 거죠. 그러면서 무등급 CB, BW, 물론 나중에 저게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뭡니까?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 부분들의 어떤 관련 기업들에게 뭘 인센티브를 주고 있죠. 개발해라. 왜? 개발해가지고 물건 생산 부분도 좋은 제품이 나오면 재무제표가 좋지 않더라도 테슬라 상장 요건에 따라서 너희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상장 전이라도 전문가들이 주식들을 장외에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만들어서 투자와 회수의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계속 뭡니까? 고속도로를 좀 만들어주고 있죠. 고속도로를 제도가 만들어주다 보니까 여기에서 1차로, 2차로, 우리가 고속도로 보면 하이패스가 별도 1차로, 2차로 정도 몇 차선을 쓰지 않습니까? 옆에는 일반 고속도로 차량이 통행하는 것처럼. 근데 공모용어, 사모용 쪽에 공모주라는 부분들, 우선 배정 부분들을 했는데, 그런 조건 부분들을 해당할 경우에 공모주를 30% 배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줬는데, 하이패스를 하나 더 만들어준 거예요. 공모용 쪽에 자금이 더 플러스 알파. 기존의 신용등급 자체의 BW12 자체가 지금 없다고 말씀드렸죠. 없다 보니까 금리 자체도 주지 않고 발행을 시작하고, 여기에 주관사 재량으로 공모용 쪽에 어차피 이 벤처펀드의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신규 상장주 공모주를 물량을 누가 빨리 많이 받느냐가 핵심 키워드예요. 근데 공모주에 또 추가 10% 재량이긴 합니다만은 10%를 배정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모용 쪽으로 자금이 더 들어오겠죠. 작년에 2017년도부터 2018년 5월 달까지 해서 외국인이 거의 2조 원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벤처펀드 쪽, 기관 쪽을 자금을 단순하게, 연기금이란 여기 상황에 따라 틀리기는 합니다만은, 향후에 이제 연기금도 KLX 300에 따라서 이 지수 상품들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지금 제도 자체가 하루아침에 여기 땅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제도가 개선 발표 나오면 그때 기대감으로 나오고, 실제적인 제도가 실행이 됐을 때 거기에 맞는 수급에 따라서 2차 상승 부분, 1차 상승, 그 다음 조정, 그 다음 3차 파동 부분이 나오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2조 원 정도 매수했는데 기관은 그 기간 동안 거의 1조 9천억 정도 매도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생길 수 있을까요? 올해 2018년도 하반기에는 핵심 키워드는, 자, 기관 쪽에서 어느 정도 코스닥의 자금 집행 부분들이 되는가. 집행될 요건 자체가 지금 고속도로 활로 자체 다 열어졌죠. 그 다음에 하이패스 생기기 시작했죠. 그럼 여러분들 뭘 봐야 될까요? 코스닥 넉 달 동안 안 갔으니까 시장 안 되나 보다. 쓸데없는 고민이에요. 그런 거 쓸데없는 고민이에요. 뭐가 먼저 기관들이 선택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뭐가 있을까? 코스피도 보면 여러분들한테 대북 관련된 부분들 진행했을 때, 자, 적극적인 공략 부분들의 스타트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코멘트를 드렸죠. 자, 두 번째, 코스닥 죽지 않았습니다. 3000포인트에 대한 흐름 부분하고 1000포인트에 대한 그 부분들은 가장 보수적으로 봤을 때 1차 타겟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코스닥 수급 순풍 불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벤처펀드 쪽에 자금이 2조 원 정도 근접 부분들을 하고 있고, 여기에 주 초반에 오늘 공휴일이긴 합니다만은 공휴일 전에 오늘과 어제 나온 내용입니다. 정부정책 발표 부분들 따끈따끈한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에 반응할 자금과 반응에 따라서 종목군 편입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워밍업 될 것이요. 밑에서는 지금 가열 부분들이 되고 있어요. 약간 뭘까요? 원돌빵 스타일이에요. 밑에서 계속 4개월 동안 조정받는 기간 내에 종목군들 흐름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다 움직이긴 했습니다. 그 밑에 훈불, 장작불은 계속 달궈지고 있는 상태에서 구들장이 데워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왔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기에서 뭘까요? 한번 불이 붙기 시작하면, 따뜻하기 시작하면 웬만해선 잘 찍지 않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추가적으로 얘기 드립니다. 나중에 가을에 추수할 때 그때 했었다라면 그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미리 씨앗을 뿌릴 준비 부분들 하시고, 정책이 바뀌면 수급이 바뀌고, 수급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코스닥 수급 순풍 불어올까? 불어오고 있어요. 이미 코스닥 벤처펀드에 2조 원에 가까운 자금이 1조 한 9천억대까지 지금 자금 모집 부분이 됐고, 다음 주 정도 되면 2조 원대 돌파 부분들과 공모형 쪽에 지금 플러스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자금 모집의 가속화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목, 별표 5개 해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슈면의 주식 뉴스공장 핫이슈 첫 번째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